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새만금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은 개발지이고, 개발지는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수익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금리,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있는 그 연준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금리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자이언트 스텝 0.75% 정도 금리가 올라갔고, 또 이번 달에 25, 26일 정도로 해서 이 연준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 0.75% 정도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더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의원들은 1%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만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사실 아닙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닌데,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과거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금리를 무조건 올렸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간 어떤 과거의 사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틀리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주가, 가상화폐,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동산까지 하락 기조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예측하는 거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내년부터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이 지금 현재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또 새롭게 오는 바이러스 전염병, 원숭이 두창에 대한 우려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책을 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뚜렷해 보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또한 상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릴 수만 없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재정정책 또 화폐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년에는 그렇게 공존하는 그런 상태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최고조로 다루고 있는 달이 이번 달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화폐량이 또 다시 풀어지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불안감 심리가 가장 극대화가 되고 있는 이번 달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이 좀 지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둔화가 될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어떤 심리가 시장 조성이 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금리 상승 속도를 줄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고,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달 지나면은요, 다음 달부터는 주식도 어느 정도 반등, 그리고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반등, 그리고 부동산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돌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성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 방어 수단으로 지금까지 좀 많이 쏘지 않았습니까? 화폐량은 계속해서 풀어져 나가고 가치는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실물 자산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은 있게 되겠지만 결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종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다. 그 중에서 또 어떻습니까? 토지 중에서 개발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개발 심리가 가장 극대화가 되고 있는 곳이 여러분들 새만금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새만금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정부 정책으로도 충분히 밀어주는 지역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밀어주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라도 차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전라북도 새만금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안에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순천, 속초, 양양 일대로 해서 땅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전라북도 또한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고, 거기에는 또 새만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 주변 일대에 군산과 김제, 부안 일대에 가장 수혜로가 떠오를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공약한 부분들이 뭐냐면 군산과 김제, 부안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지금 군산, 김제, 부안을 엮어서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땅값은 지속적인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새만금은 지금 SOC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진행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가 기간 이내 2028년도 이전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도로망인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에 대한 기대감 또한 만만치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김관영 도지사의 대기업 5개 이상 유치 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와 같은 복합 테마파크에 대한 유치에 대한 기대감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존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부안도 입지가 되게 중요하고 군산도 입지가 중요한데요. 부안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입지가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창봉리 일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전화가 많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과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결단력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자, 오늘은 군산이 지금 리바운딩하고 있는 시점, 자, 근 10년 동안 지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게 현재 군산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새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데다가 산업군들,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서 인구 유입에 대한 속도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리고 국제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항 배후 지역에 대한 토지 수요가 극대화될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공항에 따른,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이 보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제 군산에 대한 지역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게 동서 일축도로가 군산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연결되는 도로, 이 도로가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진행 중에 있는 남북일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잘 보시면 동서일축도로와 남북일축도로가 교차하는 지역,
여러분들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있고 앞으로 들어올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에 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는 현재 국제공항이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2028년도나 9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연결되는 새만금 철도하고 연결해서 철도와 항만 그리고 공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류망이 최대한 구축이 된다.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새만금 산업단지에 유치될 수밖에 없는데 김관영 도지사는 대기업 5개를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그 배후지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가장 수혜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년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이 되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과연 또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더 확장을 좀 해서 보게 되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한 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과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기업 유치권 그리고 국제공항이 앞으로 이루어질 개항에 대한 호재 이런 부분들이 함께 상존하는 곳 그리고 군산항에 따른 현재 수소항만으로 키우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땅값이 극대화할 수 있는 곳 중에서 하나라고 하면 바로 요 지역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일대는 다 농림지 또는 생산 녹지 이런 일대에 있는 땅으로서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땅인데 비해서 요 일대가 내초동 일대에는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정해져 있고 이런 개발 호재 주변에 개발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군산이 재반등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용수철처럼 튕겨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군산 지역에서 내초동 일대에 있는 개발 가능한 주거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군산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반드시 여러분들 보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3년 또는 5년 후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에 대한 것은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군산은 올라갈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군산 중에서 이런 배후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를 띠고 있는 바로 내초동이야말로 지금 현재 저평가 국면에서 용술철처럼 튕겨 올라간다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충분한 어떤 기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신다라고 언해론TV에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자금대에 맞게끔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고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